예, 기재위 간사 유성걸 의원입니다. 작년도에 그 결산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2022년 회계년도 결산 결과에 따르면은 국가 채무가 1,067조 7천억 원으로 GDP 대비 49.6%에 이른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21년 회계년도 결산 970조 7천억에 비해서는 금액으로는 97조, GDP 대비로는 2.7% 증가한 숫자로 국민 1인당으로 따져보면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나라 빚을 안게 됐습니다. 이러한 숫자는 이미 예견됐듯이 지난 정권의 포퓰리즘적 확장적 재정 정책의 결과라는 사실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모두 다 알고 계신 그런 사항입니다. 재정 건전성 회복이 어느 때보다도 시급한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0시부터 시작되는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서 재정준칙이 포함된 국가재정법 논의가 야당의 반대로 좌절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자영업자 대출과 인터넷 은행 대출의 연체율이 지금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와 걱정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 대출 규모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3분기에 1,000조 원을 돌파한 이후에 4분기에는 1,019조 8천억 규모로 이루고 있고 연체율이 올해 1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0.33%, 전월 동기 대비해서 한 2배 정도 이상 지금 증가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만큼 경제상 또 금융시장이 불안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1,000만 원을 저리로 대출해 주겠다며 또다시 퍼주기식 포퓰리즘 정책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의 기본 원리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또 이런 정책을 내세우기보다는 재정준칙을 도입해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미래 세대를 생각하지 않고 포퓰리즘적인 당장의 정치적 이득만을 추구하는 행위를 이제는 그만둬야 될 때입니다. 오늘부터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해서 투자세액 공제율을 상향하는 이른바 K칩스법, 조세특례 제한법이 오늘부터 공포 시행이 됩니다. 기업의 활발한 투자를 기대합니다. 특히 국민 경제가 어려울 때 수출뿐만 아니라 내수를 이루고 있는 투자와 소비 진작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경제가 이룰 수 있도록 우리 국민의힘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약 관련돼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정부가 마약범죄특별수사본부를 출범시켰습니다. 검찰, 경찰, 관세청, 교육부, 그리고 식약청, 서울시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그런 대규모의 특별수사본부입니다. 2015년에 마약 청정국 지위를 상실한 이후에 작년에 역대 최악의 마약 사범 급증으로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에 18,395명의 마약 사범이 적발이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서울 한복판에서 불특정 청소년을 상대로 해서 마약 음료를 마시게 하고 돈을 갈취하려는 범죄까지 발생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마약 전체 사범 중에서 10대, 20대의 비율이 2017년에 15.8%에서 작년에는 무려 34.2%로 5년 만에 2배로 이렇게 급증을 했습니다. 특히 10대 마약 사범도 2017년도에 119명에서 작년에는 481명으로 거의 4배로 급증했는 그런 암울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마약 복용 관련된 사항도 당연히 적발하고 처벌하고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만
마약이 국내에 유입되는 원천을 차단하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2022년 마약류 적발이 771건에 624kg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국제 우편이라든지 특송화물, 항공 여행자 순으로 이렇게 수단이 다양화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또 국민의힘에서는 마약 사범과 관련되는 단속 인원과 예산 그리고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또 앞으로 윤석열 정부에서는 마약 청정국으로 다시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